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노무현재단 연 10만원, 국민TV 출자금 350만원, 월 22,000원, 뉴스타파 월 10,000원, 민족문제연구소 월 5,000원. 이 정도면 할 만큼 하는 거죠? 국민TV 조합원이라면 다른 건 못해도 제발 조합비만이라도 꼭 납부해주세요. 저도 돈 많아서 내는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항은 저희 국민TV 조합원이자 생활인인 모 조합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겁니다. 다행히도 부인께서는 페이스북을 안 하신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조합원 존경합니다. 닥터 그레인 들어보셨나요?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통곡물 선식. 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그 선식을 국민라디오 청취자라면 이마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게 10% 할인해드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공정방송 국민TV에 후원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닥터그레인을 검색해주세요. 100% 국내산 통곡물 선식을 이마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닥터그레인. 이야, 이 깔끔하고 맛있는데? 문의 전화는 1599-0619, 1599-0619.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맹행일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참여연대를 찾았고 올해로 14년째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니어 공부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행복한 노년을 보낸 이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위에는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노인 복지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노령수당 대상을 70세로 제한했던 것을 65세로 확대하도록 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확대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노년의 삶이 두렵지 않은 나라 참여연대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어제 콘서트 K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어요. 잘 끝났습니다. 잘 끝냈어요. 네. 적어도 뒤풀이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랑 노정열 씨 그리고 노정열 씨의 고향 후배 이 세 명이서 2차 뒤풀이를 갔죠. 저 사거리에 있는 홍어집을 갔는데요.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1시간만 마시고 나갈 거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죠. 홍어를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먹고 있는데 계속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귀한 민어회에 그리고 아주 그 작고 싱싱한 조기가 가득 들어있는 조기 매운탕까지. 왜 이러시나 했죠. 저는 알고 보니까 사장님께서 우리 노정열 씨를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역시 유명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떡고물이 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죠. 예. 1차 뒤풀이를 할 때 항상 우리 1층에 있는 그런 세발자전거에서 하잖아요. 막 앉아갖고는 이제 잔을 한번 부딪히려고 그러는데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그 언론노조 분들이 10명 넘게 밖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죠. 한겨레신문의 김보혁 기자도 계셨고 알고 보니까 우리 노정면 앵커를 응원하러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노정면 앵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저도 어제
메일을 통해서 서영석 이사장님의 간곡한 그러나 품위를 잃지 않은 그런 호소문을 읽었습니다. 예. 자,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조합원 여러분. 어제 뒤풀이 자리에서 우리 홍보이사이신 백마구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협동조합은 망할래도 망할 수가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산을 하지 못한다. 폐업 신청을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합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콘서트 K 계속 할 겁니다.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 할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해주시고 대담도 즐겁게 해주신 이한철 씨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그동안 출연해 주셨던 모든 출연진들이 그랬었죠. 참 내가 빚을 지고 있구나. 마음의 빚을 이렇게 계속 쌓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2부에는 최규성과 함께하면은 대중음악 LP 가이드 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음악이 넘치는 그런 날이군요. 목요일 2부는 사수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팟빵으로 들으면은 음악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자, 오늘 좀 뭐라 그러나요?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긍정적인 얘기. 기분 좋아지는 얘기. 이재정 교육감 말이죠. 파격 어디까지 가나. 이재정 교육감의 아시아경제 기사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자, 어느 정도 예견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만 파격적인 행보. 일부에선 반발 움직임도 있는데 교육감은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청바지에 노타이 차림이래요. 청바지에 노타이 차림의 정장. 1일 취임식에 앞서 경기 수원 장안구 이목중학교 갈 때 청바지에 노타이. 그리고 이날 세월호 참사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 방문에도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다만 넥타이를 매셨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용인 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청바지 차림으로. 넥타이를 매면 벌써 학생들이 할 말을 못한다며 그들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셀프 커피를 타 마시고요. 자신의 명패에는 이재정 석자만 새긴대요. 형식이 오히려 창의성을 가로막는다는 생각.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얘기는 바로 오전 9시 등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뚝심으로 밀고 갈 태세라고 합니다. 논란이 많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15일 날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 2층 강당에서 열린 경기학생자치회 토론회에서 2학기부터 원칙적으로 9시 등교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지난 1일 취임식 토크 콘서트에서도 9시 등교를 언급했다고 하죠. 보름 만에 다시 확인한 겁니다. 다만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학생, 학회장이 협의해서 등교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다. 반대하는 학교 말이죠. 그러면서도 저는 9시 등교를 권고한다라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1일 날 취임식을 대신해서 진행한 토크 콘서트에서 수원 이목중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났는데 9시에 등교하게 해달라고 해서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학생으로부터 생각하고 행동하는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경기도 내 대부분의 중고교는 자율학습 명목으로 오전 7시부터 8시 이렇게 땡겨서 등교시킨다는 거죠. 학생들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득보단 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아침밥 벌러야 하고 수업 준비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 학부모들은 역시 의견이 엇갈리고 말이죠. 또 벌점제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교육은 칭찬하고 상을 주는 것이지 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벌점제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은 말이 자율학습이지 실질적인 자율이 없다면서 정말 자율로 가야 한다고 개선을 언급했다고 하십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 강제 공부는 적절하지 않다. 벌점제를 한다고 해서 꼭 학생들이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잘못했다, 잘했다를 평가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장의 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했던 자율, 그리고 아침밥, 예? 이런 것을 되살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특히 9시 등교 같은 경우 많이 이 성적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논란이 있겠죠. 하지만 당장의 성과보다 아이들을 그야말로 잘 기르기 위한, 키우기 위한 교육이 뭡니까? 가르쳐서 키운다는 겁니다. 그럴 거라면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이 행보가 상당히 파격적이지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광주광역시의 윤장현 시장, 시민운동가 출신으로서 이분도 파격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일단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지 않는데요. 뭔 얘기냐면 광주에 서울에 서울사무소가 있대요. 광주광역시. 그렇기 때문에 김포공항에 내리면은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굳이 광주에서 수행비서를 같이 대동해서 올 필요가 없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관용차 부재, 뭐 2부재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지하철로 출근한다 이거죠. 그리고 시장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살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구 쌍촌동에는 48평 규모 광주시장 관사는 매각이 추진되고 있대요. 오, 대단합니다. 비행기를 이용할 때 공항 귀빈실 사용하지 않고요. 또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하고 권위주의를 지양한다는 의미에서 의전계를 아예 없애서 총무계로 통합시키고 의전 담당 직원도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줄였대요. 또 의전계 직원들이 차문을 열어주거나 시장을 선도하는 식의 권위주의형 의전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4일부터 9급과 7급 등 각 급별로 직원과의 대화를 갖고 있는데 소탈한 대화 형식과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호평을 받고 있대요. 시장 전용 의자, 책상, 마이크 없이 간부 직원도 없이 직원들과 똑같이 철제 의자에 앉아 무릎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서 얘기를 하고 있대요. 뭐 업무에 대한 얘기는 물론이고 사적인 얘기나 농담까지. 구내 매점에서 아이스크림 100개를 사서 직원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요. 또 시청 직원이나 출입기자들, 시민들을 만날 때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도 마다하지 않는다고요. 최근에 1층 시청 로비를 지나가다가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직원들과 예고 없이 합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것이 제스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제스처조차도 그동안 뭐라 그러나요? 안 했다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권위주의 시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에 물든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지금 박정희 2세 정권에 장관 후보자였던 사람들, 물먹은 사람들, 그래서 물먹은 사람들 이런 행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 두 분, 또 이런 사례, 이 두 분들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러한 움직임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흐뭇하라고 이렇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오늘의 제헌절이군요. 헌법 1조 대한미국은 미주공화국이다. 대한미국의 모든 권력은 미국 대통령에 있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나사님께서 이렇게 풍자해 주셨군요. 그렇죠. 80년대 운동권에서 얘기한 것처럼 식민지다. 네? 식민지 상태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야말로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일본은 감기에 걸리고 대한민국은 중병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몸살이 걸린다인가요?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인천 달봉이님께서 올려주신 사진. 아이고 나는 사업바다님 몸으로 유가족 특별법에는 의사상자 지정 특례 입학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가족의 특별 법안은 오직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유가족들께서는 바로 이 사진 뒤에 보이는 천막에 계시고요. 5분의 아버지들이 단식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38명의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도록 걸어서 1박 2일로 해서 어제 국회 앞까지 갔습니다. 여러분께서 화이팅을 외쳐주고 계시군요. 아주 또 상쾌한 소식이 있군요. 전교조 조전혁 선거보정 비용 12억 압류. 네, 세상이 절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 아주 상쾌합니다.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대가를 치른다는 것. 좋은 일에는 좋은 대가를 치르고요. 나쁜 짓을 했으면 그만큼의 또 벌을 받아야죠. 말이 되는 짓을 했어야죠. 사과도 안 하고 말이죠. 끝까지. 그러면은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니까요. 그죠? 훈이 아줌마님, 9시는 너무 늦어요. 이건 반댈세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저라도 좀, 갈등을 때릴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아이에게 물어보겠죠. 넌 어떻게 생각하냐? 예. 투쟁심이 많은 그런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나 일찍 가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애한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애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성적이 되는데도 외고라든가 과학고에 안 간다고 하죠. 왜? 거기 가서 행복할 것 같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존중해 줘야죠. 그렇죠? 네. 폴코님, 언론 보도의 위험성.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헤게모니들 BBC라든가 CNN이라든가 서방의 주요 언론들, 이들이 친유태계 아니면 이스라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끔찍한 그림으로 표현해 주셨군요. 걷다 뛰다 날다님, 현경과 영예 그리워라 잘 들으셨죠? 70년대 중반에 나온 이 앨범 김민기 씨가 프로듀싱을 했었고요. 당대 최고의 그런 연주인 집단이었던 동방의 빛이라고 하는, 원래 이장희 씨의 백밴드를 겸하고 있었던 팀이었죠. 건반의 이호준, 80년대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서 건반을 연주하면서 친구여 등의 역작을 만든 그 이호준 씨 맞습니다. 드럼의 배수연, 베이스의 조원익, 나중에 하나음악을 이끌으셨죠. 예, 조동진 사단 말이죠. 기타의 강근식, 웨스 몽고머리를 존경했었던 그런 클레인톤, 이렇게 맑은 톤의 기타를 즐겨 연주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건 뭔 소리죠? 예. 네. 임대영 PD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붉은 얼굴 지금 새빨개졌네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